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21페이지 펴시고요. 21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주에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죠. 그 다음에 또 출제 비중도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조세 총론에서는 조세의에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건 그냥 읽어보시라고 그랬고, 한 가지 납부 이행 방법, 세금 납부 이행은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근데 금전 납부 원칙에 예외로서 뭐가 허용되고 있다? 물납 허용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외로서 뭐가?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 아무 세금이나 되는 게 아니죠. 허용되는 세금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방세법상으로는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까? 재산세만 허용되고 다른 애들 안 되고, 국세에서는 자 물납 허용되는 세금 뭐만? 상속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는 지방세에서 역시 재산세 허용되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허용됩니까? 네,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요?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법인세 등이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그럼 다시요. 취득세는 물납 됩니까? 안 돼요. 분할 납부 안 되고, 등록면허세 물납 됩니까? 안 되고, 분할 납부 안 되고, 재산세 둘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뭐만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고르셔야 되고,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 납부는 되고, 양도소득세 물납 됩니까?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고요. 분할 납부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안짜가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세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상속세 물납, 분할 납부 다 되고, 증여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만? 분할 납부만 되고, 뭐 법인세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법인세 물납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했습니다. 자,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를 과세권자,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전 시험은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시험은 뭐 다음 국세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골라라,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가 옛날 초창기에 나왔는데, 지금은 그거는 뭐 진짜 85년도인가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작됐으니까 진짜 옛날이죠, 여러분들? 옛날이고. 자, 초창기에나 그런 문제 나왔지,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다음 뭐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하면서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문제 풀 때 그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럴 때 취득세는 과세 주체, 과세권자가 누굽니까? 특광도,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고, 구세고 도세입니다.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 하나만 과세 주체가 틀립니다. 어떤 애?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이런 애들은 특광 도인데,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과세입체 지방세 알아두시면 뭐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냐면, 사실은요,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느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얘네들 그 주요 그 성격, 얘네들은 공통적인 어떤 성격이 있어요. 얘는 어떤 성격이 있으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 분류를 공부했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이요. 제가 횟집 얘기해드렸죠? 밑반찬 스키 다시 얘기해드렸습니다. 5개 주요 세목은 자, 공통적으로요, 간접세입니까? 직접세입니까? 직접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합니다. 자, 일치하고. 자,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는 뭐 부가가치세 같은 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데, 그 사업자가 자, 세금 부담은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람한테 거래징수 받아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합니다. 이 간접세고.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고? 직접세고.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은 목적세입니까? 보통세입니까?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자, 보통세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근데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자, 종류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종류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농 지지. 국세 목적세 교교농에서 교는 뭡니까?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2가지 찌치는 지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하라니까. 자, 그래서 뭐 내가 그냥 맞아 그러면서 그냥 이러고 그냥 소리를 내면서 같이. 그래서 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목적세고요.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얘들 자,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독립세입니다. 독자적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육세하고 뭐?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방교육세. 그래서 국세 중에서는 교육세하고 교교농 중에서 그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는 항상 조세 총례 공부할 때 뉘집 자식이냐 족보 떠올리라고 그랬죠? 농특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얘네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이제 부가세를 외우셔야 되는데 아직 못 외워도 괜찮지만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 함께 냅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하고 뭐라고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게 없을 때 원칙적으로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등록면허세 부가세목 자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농특세도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감면받을 때는 항상 감면세계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감면세계 20%로. 자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원칙. 근데 감면받았을 때만 뭐가?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로? 20%로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워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없는데 감면받을 때만 뭐가?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옛날에는 예전에 얘가 부가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다?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는 특광 시군이고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서 자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해서 계산되는 세금인데 또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법인세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건 몰라도 되고 하여튼 소득세 낼 때 함께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하고 있지만 그 편리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 함께 세무세 내고 있는 것 뿐이지 자 부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원래는 지자체에 따로 특광시군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편리를 위해서 그냥 함께 내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지방소득세는 자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 독립세라는 거. 그 다음에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종가세입니까? 종양세입니까? 네? 종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과세표준이 가이나 금액으로 표시되죠. 그래서 종가세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정액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이 정도예요.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정되고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등기나 변경등기, 뭐 인지세, 뭐 그런 것들, 또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자 종량세 정되는데 그래서 뭐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나 변경등기 할 때는 말소하는 변경등기하는 건당 얼마? 6,000원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건수과세표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금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그런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시부가 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시부가 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물론 상속증여세도 취득 시에만 부과되지만 하여튼 아직 몰라도 되고요. 등록면허세,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3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는 제가 그랬어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데 재산세 나와 있는 곳이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항상 옆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물납, 도납납부만 적용되지 않지 안 따라다니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특정부동산 보유시에.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자 대표적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 그럴 때 우리가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과세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유통세, 유통과세. 유통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그러니까 취득 단계,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상등계름을 재산 보유의 담세력 보고 부과하는 세금 재산 보유세, 자 보유과세하는 세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부세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21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제3절 조세 용어의 정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기본서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나왔죠. 제 기본서가 다른 그 시중에 대부분의 교재들이 한 300페이지가 한 320페이지 뭐 이렇게 됩니다. 320페이지 돼요. 제 책이 한 30페이지 정도가 적어요. 왜 적냐면 그 문제 다른 그 기본서들은 그 보면 예제 문제가 들어가 있거나 그 핵심 뭐 예상 뭐 기출 및 예상 문제에서 기출 문제 같은 게 그 저 중간에 기출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많이 뭐 예상 문제니 뭐니 해가지고 문제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그 최근 3년간 기출 문제만 제가 집어넣고 그 저 예전 것은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내용은 빠짐없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또 나중에 정리도 다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책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제가 항상 그 강의하면서 막 보면 제가 어떤 애는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어떤 한 곳에 회사의 한 곳에서만 강의하다가 제가 이제 한 4년 전부터는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그 몇 개 회사에 속해서 강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책을 몇 권을 강의해요. 강의하다 보면 제가 제일 이제 그 불만인 게 뭐냐면 이제 기본서는 원래는 그러긴 그래야 되는데 그 쓸데없는 것 내용들이 막 다 그냥 막 그 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은 페이지는 막 세법이 한 400페이지 넘는 교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제일 그런 걸 싫어해요. 시험에 관계도 없는데 쓸데없는 거 막 여기저기 막 나중에 안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막 들어 있어가지고 또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구석에서 하나씩 나오기도 하지만 막 그런 것들까지 해서 막 집어넣는 거 그런 거 딱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시험에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은 싹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 거 다 원래 제가 그래서 빼버렸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은 그렇지만 거의 뭐 다 들어가 저 내용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기본서하고 저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취득세 끝나고 들어가는 문제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교재가 뭐 한 10페이지다 그러면 저는 한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가 저 약간 한 30페이지 정도 자 기존의 다른 교재보다 약간 30페이지 정도가 적습니다. 내용은 뭐 똑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소득세법 시행령이 소득세법 개정 내용은 다 반영돼 있고 지방세법 개정 내용은 시행령까지 그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다 반영을 했는데 이제 그 반영 못한 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이 요번에 최근에 그 지금 1월 며칠이에요? 그 4일 날인가 이 책 원고 넘기고 나서 이제 4일 날인가 그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됐고 요번에 이제 그 저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만 제가 이제 반영이 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은 나중에 시험에 의미가 있는 내용은 요약집에서 다 여러분들이 또 보게 됩니다. 요약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교재는 자신 있게 뭐 여러분들한테 수험서로서는 뭐 깔끔하게 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21페이지 제3절 조세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뭐 양가로 1번, 2번 이런 것들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 넘기시면 22페이지 이런 것들이요. 자, 읽어보는데 줄긋지 말고 그냥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저절로 대충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는 거고 그 23페이지 뭐 이런 것도 자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읽어보시고 24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 15 양가로 15번의 조세 징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세 징수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5번 양가로 16번 가산세 및 가산금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양가로 15번하고 16번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먼저 조세 징수 요 교재를 펴놓으시고 오늘 중요한 거가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징수 방법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쭉 설명을 드리고 교재는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기초입문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이미 설명을 들은 거예요. 우리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이라는 거 결정이 되면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징수 방법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그렇긴 한데 어떻게 아직까지는 저는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는 막히긴 막히더라도 일단은 눈꽃이 피고 그러면 보기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기분을 모아서 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의 산출세 구할 때 있잖아요. 과세표준이라는 게 우리가 뭔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과표 요거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가액 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지난 시간에 아까도 복습했지만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과세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라고요? 종량세 이렇게 우리가 조세를 분류했잖아요. 그럴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그런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요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자,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납세의무자든 과세권자든. 그래서 세액 계산할 때 보세요.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징수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자, 그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 자, 국가나 지자체에게요.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이 국세에서는요,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국세에서는 신고납세제도 또는 신고납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법령상으로는 그냥 신고납부 방법입니다. 자, 다시요.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같은 징수 방법 한번 볼게요. 납세의무자가 못하고요. 과세권자가 자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요. 그래서 이제 계산된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정부 부가세 방법 또는 부가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지금 징수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죠. 자, 신고납부 방법은 1차적으로 다시요.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보통 징수나 정부 부가세 방식은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집으로 자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여러분이 자진해서 계산된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죠. 자 그걸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보세요.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해요.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징수 방법 보면 과세권자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 기간의 끝이에요.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고지서에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해요. 납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을 혼동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뭐 어떤 가산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금이라고 얘기하고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얘기하고 보통 일반 국민들 요거 일반 보통 사람들은 혼동해서 사용하지만 여러분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가산세입니다. 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자, 그랬을 때 위와 같은 징수 방법 자, 보겠습니다.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했었는데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요. 요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다시 과세권자가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산출세 세금을 계산하고요. 그 계산된 산출세에다가 요 가산세에 요걸 합합니다. 그래서 가산세 저거 적용된 것을 합해가지고 자 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계산을 했더니 20만 원이 계산이 됐다. 그럼 계산된 자 가산세 20만 원은 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럼 요 가산세 20만 원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나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 또 이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었을 텐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합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이때는 고지서를 바꿔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금이 적용되는 이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서 가산세 적용될 때는 가산세부터는 자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하고 세금을 자 합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보통징수. 자 그러니까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거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외적으로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자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취득세예요.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에 또요 이름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과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제가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으면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갈 때 그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예요. 자, 지방교육제 종류에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신고납부합니다. 등등 더 있지만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바꾸는 대장이 없어요. 요거만 알면. 그래서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요? 신고납부합니다. 여러분들. 자, 신고납부하고 등등등. 자, 그러면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자, 원칙 이렇게 신고납부 내외적으로 보통 징수하잖아요. 자,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얘네들은 가산금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애들은. 자, 그 다음에 요 가산세는 그렇지만요. 결론적으로 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처음 오신 분들 당연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징수 흐름을 보세요. 징수 순서상 이 뒤에 나와 있는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옛날 시험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가산세, 가산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할 것이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요. 자, 보세요.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고지서에 기재는 납부기 전에 세금을 미납부하면 요 120만 원에다가 이제 가산금 몇 프로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이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징수 방법. 자, 보통징수. 자, 하는 세금이요. 고지서를 통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전에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재산세 여러분. 재산세 여러분 집으로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일정한 때가 되면 광명시장이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해서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자, 재산세. 그리고 자, 여러분 재산세 나오면 항상 친구 따라다니는 애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따라다닌다? 그렇지. 지역자원시설세.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얘는 재산세처럼 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니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예요, 여러분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얘 자, 보통징수도 징수되네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봅니다. 여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자, 부가세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원칙적으로 뭐가 부과돼?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이제 신고납부하고요.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이게 재산세에 따라서 보통징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동산 관련한 자, 본세, 독립세가 있고요. 독립세, 이걸 본세라고도 하는데 본세.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목이 있는데 그럴 때 이 독립세와 부가세는 어떤 관계냐? 제가 바늘과 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세목은 독자적으로 세목만 징수할 수 없고 항상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과해서 받는 세금이거든요. 그럴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이제 공통적으로 부과돼요. 자,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자, 이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난 기초인문 과정에서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들어봅니다.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예를 들었던 게 MBC TV 전파견문록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기초인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나요? MBC TV에 그 옛날에 전파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경규가 사회를 보고 연예인 패널들 나와 있고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
장난감 자동차 타고 나와가지고 걔들한테 사전에 단어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시청자는 보거든요. 패널들만 못 보고 부부싸움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서 부부싸움이란 말을 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들이 타고 나와가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어떤 애가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러고서 막 놀고 있으면 패널들이 이제 그걸 유추해서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면 첫 번째 힌트에서 못 맞추면 이제 점수가 500점이었다 400점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거였는데 청팀 100팀 나눠가지고 그 팀 나눠서 문제 맞추는 건데 얘 못 맞추니까 두 번째 나와서 힌트를 줍니다.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그러고서 또 놀고 있습니다. 자, 얘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가세에 관해서 제가 부가세에 관해서 연락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그 부가세를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란 말을 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똘똘한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여기 광명 배움고시학원 저 오전반 어른들한테 힌트를 줘봐라. 그때 달라요. 자, 그리고 힌트 주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부가세는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얘네들 낼 때 얘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지방교육세 함께 냅니다. 또 부동산 보유 시에 재산세 낼 때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도 있고 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도 있고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때 모두 함께 신고 납부해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니까 얘 지방교육세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자, 보통징수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얘도 함께 자, 보통징수로 징수하니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부가세일 때 뭐라고요? 보통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본세가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면 얘도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돼 본세가 그럼 얘도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 원칙이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뭐고? 보통징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같은 이런 애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거? 똑같아요. 농어촌 특별세도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요거 얘기를 안 해줬구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 취득세 질문할까봐 제가 특별히 농특세도 똑같아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부과됩니다. 농특세. 자, 농특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 또 자, 농특세 이렇게 부과돼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농어촌 특별세도 자, 본세에 따라서 다 그때 달라요. 얘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유 단계에서, 징수 방법도 본세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요걸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죠? 그 사이 까먹은 거예요. 아까 복습도 하고. 그래서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묻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자,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방세 부가세로서, 부가세로, 지방세 부가세로 국세가 이렇게 과세권자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여러분요. 자, 이 부가세목을 취득세 부가세로서 국세인 농특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뭐냐?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 취득세 받을 때 국회에서요. 그냥 농특세도 같이 받기로 정한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국세로 가는 세금을, 농특세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회에서 정한 것 뿐이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본세와 부가세가, 과세권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치하기도 하는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이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국회에서 정한 거예요. 취득세 받을 때 농특세도 받고 지방교육세도 받자. 이렇게 정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으로 보내주고, 자체로. 그 다음에 농특세는 국세니까 국가로 가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정부 부과세는 국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정부 부과세는 국세예요. 정부 부과세는 국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요. 종합부동산세가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얘는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납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납세 뒷동네 집중 안 하시는 분들 여기 봅니다. 교재 있다 볼 거예요. 예. 보시면은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 하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납세혼자 고지서 보고요.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도 들어가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적으로는 정부 부가가세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과세권자만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자, 납세무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버리고. 자, 재산세는 그런데요. 재산세는 종부세와 비교해야 돼. 재산세는 여러분들 그 납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올해 이제 6월달 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7월달 뭐 그런 때? 그럼 날라왔는데 아 진짜 버리고 내가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는 세법 공부했으니까 내가 계산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얘는 뭐만 가산금만 적용돼요.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하면 제가 강조 드리는데 재산세 문제에서 뭐 안 했다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뭐만 가산금만 적용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 부가세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 상속세나 증여세도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제가 기초인문과정에서 쭉 요 징수 하는 그 과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생략합니다. 하여튼 상속세나 증여세도요. 얘도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관할 세무서장이 하기 때문에 정부 부가세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가세는 국세 더 있지만은 딱 요것만 알면 돼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애들 정부 부가세고. 그 다음에 웬만한 나머지 국세들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 한다고요? 신고납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징수 방법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다시요.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산출세액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는데 자, 딱 요거만 알면 돼요. 어떤 거예요?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의 신고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권자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가산금 적용되는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이 그렇습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정부 부가세는 국세 원칙 어떤 거예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들은 정부 부가세. 나머지 웬만한 국세들 소득세, 법인세 등등은 다 뭐라고요? 신고납부합니다, 여러분. 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요. 좋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니까요. 양가로 15번에 조세 징수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신고납부요. 국세 신고납세. 의 신고납부란 납세무자가요. 이게 포인트죠. 납세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 과통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목이요.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슬쩍슬쩍 줄을 그으셔야죠.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혜동그라미, 지방소비세, 지혜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동그라미요.
됐고요. 국세에서는 자,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국세, 소득세예요.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자, 등등등 밑줄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 자,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를 보니까 의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리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에서 어떤 거예요? 재산세, 밑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특정, 부동산분, 이제 보통징수입니다.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뭐 균등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자, 정부가세는 국세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뭐 상속세, 증여세 등이 그렇습니다. 특별징수라는 게 뭔지, 자,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요거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살짝 보세요, 여러분들. 뭐 징수, 특별징수, 원천징수, 요거 살짝 그냥 용어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를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제가 항상 뭐 근로소득세를 예를 들었었는데,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근소세, 근로소득세. 요거 납세 의무자는 근로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근로자입니다. 자, 그렇죠? 근로소득이니까. 근데 요거 월급 받을 때 보면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징수 의무를 부여해서 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근로소득세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 근로소득세 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잖아요. 사업주. 자, 그래서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사업주가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이 없는 곳에 마이크 안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잡고 있다가도 그다음부터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소득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저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데, 저한테 소득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저 세금을 3.3%에다 떼고 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자, 이렇게 소득세 같은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자,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소득세, 자, 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에 대해서 요거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해가지고 함께요. 지방소득세를 함께 떼서 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잖아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지방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특별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천징수는 들어보셨는데 특별징수 처음 오신 분들. 자, 그래서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예요. 의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빗줄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자체에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예전 시험에 24회인가 그때 시험에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면허세는 있다는 거, 요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 그리고 지방소득세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득세 같은 거 원천징수할 때 이렇게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한다는 거 밑줄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6의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자, 요거 이제 또 우리가 그 요약 기초입문서에서는 뭐 얇게 그 몇 가지만 나와 있었지만 지금 이제 가산세에 관한 거 제대로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기 요거 지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우지 마시고 가산세와 가산금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쉽니다.